개각을 한다고 합니다. 개각을 하게 되면 나라의 정책이 바뀌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기대를 걸고 있죠. 또 나라의 분위기를 일신하는 차원에서 늘 여러 정권마다 개각을 해왔죠. 그러나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저는 개각을 할 때마다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게, 누가 들어오더라도 이 정권의 기본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별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보도 내용을 보니까 참 정말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오늘 특별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도 국방부 장관의 처신이나 행동을 보면 마치 자유당 시절에 신성모 국방부 장관을 연상시키는 그런 분이 지금 나라의 국방을 맡는 바람에 지금 안보 파탄이 와 있습니다. 휴전선이 뚫리고 하늘길이 뚫리고 바닷길이 다 뚫려 있습니다. 또 외교가 총체적인 난맥상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것은 외교부 장관이 통역관 출신의 전문성이 없는 이미지 하나로만 외교부 장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죠. 그래 하다 보니까 외교가 파탄지경에 와 있습니다. 대미 외교도 파탄지경이고, 그리고 대일 외교도 파탄지경입니다. 또 경제가 지금 파탄지경에 와 있죠. 경제를 총괄지휘하는 수장이라는 사람이 좌파 경제학자 출신이라서 나라 전체를 사회주의 배급사회로 몰고 가면서 경제가 지금 파탄지경에 와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최근에 또 거론되는 인물들을 보니까 참 기가 막히다. 법무부 장관에 거론되는 조국 전 민정수석은 이미 민정수석 당시에 공직자로서는 이 사람은 역량이 되지 않고 부적합하다, 이미 판명이 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다시 법무부 장관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보고 참 이 나라 법무행정도 곧 파탄지경에 가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참 어이가 없는 인사죠. 이 나라가 70년 동안 온 국민이 피땀 흘려서 선진국을 만들었는데 불과 3년 만에 이젠 다 말아먹고 있습니다. 선거 한번 잘못하면 나라가 이 꼴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례입니다. 내년 선거 총선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70년 쌓아올린 이 나라의 업적이 불과 3년 만에 망가지고 허물어지고 있다. 내년 선거는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선거다. 그래서 내년 선거 잘 하시도록 오늘 다시 부탁 말씀 드립니다. 작년 지방선거 때 남북 정상회담을 저는 위장평화회담이다. 북한은 절대 핵 포기를 하지 않는다. 마치 핵 포기할 듯이 내세워놔놓고 어떤 식으로든 유엔의 제재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이나 미북 정상회담도 북의 위장평화회담 전술에 놀아나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전 국민의 80%뿐만 아니라 저희 당의 국회의원들도 상당수가 막말이라고 했어요. 그게 막말 프레임의 절정이었습니다. 바른 말을 하고 솔직한 말을 해도 그것을 막말로 몰아간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가 마지막 순간에 막말이라고 언론을 통해서 또는 정치판을 통해서 만들어낸 것이 위장평화회담이었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남북 정상회담이 두세 차례 더 있었죠. 북미 정상회담이 또 2번 했죠. 북한이 북핵을 포기했습니까? 북한이 핵 감축을 했습니까? 미사일 발사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하고 또 그 약속을 지켰습니까? 최근에도 미사일을 또 2발을 발사를 했습니다. 아마 이거 연말까지 국방부에서는 분석한다고 또 발표를 할 겁니다. 지난번에 이스칸다르급 미사일 발사한 것도 아직도 분석 중입니다. 나는 국방부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요즘 와서는 참으로 의아스럽습니다. 또 한번 보세요. 최근에 김정은이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라고 했죠. 이 세 발을 발사할 수 있는 3,000톤급 신형 잠수함을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대륙간 탄도탄보다 더 무섭죠. 미국 동부 해안에 가가지고 거기서 잠수함에서 미 본토를 향해서 핵탄두를 발사를 하게 되면 미국은 방어할 시간도 없어요. 이렇게 북이 핵 보유를 기정사실로 하고 이제는 아예 내놓고 공개적으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지난 1년 동안 친북 좌파 정권은 북에 매달리고 예원하고 그렇게 해와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또 쌀을 5만 톤, 1,300억 원 정도 되는 쌀을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안 보내주고 유엔 기구를 통해서 보내주겠다. 이제 그런 변칙적인 수법을 통해서라도 지원을 해서 어떤 식으로든 남북 관계의 끈을 이어가려고 평화를 구걸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또 북은 쌀 지원조차 거부해 버렸죠. 근데 그 쌀은 지금 다 도정을 마쳤을 겁니다. 쌀 도정까지 마쳤는데 그 쌀은 이제 도정까지 마친 쌀을 북이 안 받겠다고 하면 그 5만 톤이란 1,300억 원어치는 그 동물 사료로 줍니까? 막걸리 만드는 데만 사용합니까? 참 그 기가 막히게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내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로 이 정권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노리고 있는가? 아무리 친북 좌파 정권이라고 하지만은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도 북에 한마디도 못하고 중국, 러시아가 카디저를 침범해도 한마디도 못하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카디저 침범을 어디 한 번만 한 게 아니죠. 최근에까지 하면 8번인가 9번째 했죠. 영공을 침범당해도 한마디도 못하는 정권이 됐고 그런데 뜬금없이 9년 만에 직파간첩을 잡았다. 그 발표하는 것 보고 이거 강원도 목선 사건을 이제 중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짓도 하는구나. 어디 직파간첩이 한 명밖에 없겠습니까? 이제는 휴전선이 뚫리고 하늘길이 뚫리고 바닷길이 뚫리고 다 뚫렸는데 그래서 북핵 협상에서도 이제는 나는 언론에서 북핵 폐기 여부를 이제 본 일이 없습니다. 본 일도 없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기 때문에 무언가 김정은이를 달래서 외교적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이제는 양보도 할 수 있는 판이 되어버렸는데 이 판에 또 국민 여러분들은 이 친북 좌파 정권의 위장평화 프레임에 쏘가 넘어가시겠습니까? 마치 이런 이야기를 하면 냉전시대의 반공주의자 또는 거구 보수주의자 이런 식으로 매도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석기 석방운동하면서 광화문에서 나는 빨갱이다 광화문을 질러도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안보라는 것은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나라가 안보가 무너지고 외교가 무너지고 국내적으로는 경제가 무너지고 나라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반일운동으로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좀 올랐다고 합니다. 또 아베 정권도 한국과 경제전쟁으로 참여연 선거에 이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요즘 유행하는 문배 정권, 문재인 아베 정권은 정치적으로는 일견 성공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지소미아 이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입니다. 북핵에 대응하기 위해서 2016년도 11월에 박근혜 정부에서 지소미아 협정을 체결했죠. 근데 이 협정 체결하고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2017년, 2018년 다 매년 이 협정을 이의 없이 연장을 했습니다. 왜 이 지소미아 협정이 체결되게 되었나? 그것은 북핵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북한 핵무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한일 군사보호협정을 체결하고 또 미국하고도 긴밀한 협의하에 북핵에 대비하기 위해서 한일도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는 게 옳겠다. 소위 미국의 권유로 그렇게 된 겁니다. 한미일 군사동맹은 북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그런 조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전쟁 점에서 여권 일각에서 좌파 정권 일각에서 국가안보실장마저도
지소미아 협정은 지금으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 이런 무책임한 말을 하지 않나. 또 일부 친정부 여당에서도 야당이라고 뭐 탈은 썼지만은 여당이나 마찬가지죠. 지소미아 협정을 경제전쟁에 이용을 하라고 지금 부추기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지소미아 협정이라는 것은 북한 도발과 북핵 억제를 위한 군사안보적 협력 장치고 또 한미일 군사동맹의 요체가 될 수 있다. 난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한미 군사훈련조차도 이제는 동맹이라는 말을 빼고 전작권 전환 검정이란 그 말로 대치하자는 최근의 주장을 접하면서 참으로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더욱더 위태롭게 되어간다. 그런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도 되느냐. 한일 경제전쟁을 일으킨 장본인들이 이제 와서 다시 한일 군사협정까지 파기하겠다고 들고 나서는 것이 옳으냐. 한일 경제전쟁은 제가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조용히 외교로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극적으로 가열시키고 끌어올려가지고 국내 자기 정치에 아베나 문재인 두 사람이 이용을 하면서 양국의 국익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 달성만을 위해서 양국 국민들의 안보 문제까지 이렇게 씨름의 테이블에 올려도 되느냐. 나는 참 이것이 지도자들이 할 일이냐. 난 참 걱정스럽다. 오는 8월 24일이 지소미아 3차 연장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협정을 파기하게 된다면 가장 반기는 것은 중국과 북한일 것입니다. 정말로 이 정권이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생각하는 정권이라면 경제전쟁도 조용히 외교적으로 처리를 하고 군사협약은 이것은 북핵 대비를 위해서 반드시 연장이 되고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에 저해되는 그 어떠한 정책도 펼쳐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KBS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소개를 하면서 안 사요, 안 뽑아요, 안 봐요 이런 문구의 일장기 자유한국당 그리고 조선일보 로고가 그려진 그림을 내보이면서 일본 제품은 사지 말고 자유한국당은 찍지 말고 조선일보는 보지 마라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유한국당과 우파 세력이 나서서 KBS 안보기 운동 또 시청료 거부 운동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유튜브에서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시청료 거부 운동을 하려면 현행 법을 바꿔야 됩니다. 국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강효상 국회의원이 제출한 법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전기세를 한전에 납부할 때 한전에서 KBS 위탁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똑같이 시청료를 얹혀서 받습니다. 분리해서 징수를 하지 않고. 우리 국민들은 그것을 전기세 납부하는 줄 알지 KBS 시청료 납부하는 줄 모르고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99%가 그럴 겁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지금 시청료 납부 거부 운동을 하려면 국회에서 어떤 양보를 해서라도 이 시청료 분리 징수 운동을 해야 됩니다. 법을 바꿔야 됩니다. 법을 바꿔서 시청료를 전기세하고 분리해서 징수하도록 법을 바꿔놓고 그 다음에 시청료 거부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냥 시청료 거부 운동을 해본들 법이 안 바뀌면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국민들은 전기세를 납부하면서 시청료만 떼고 납부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내가 어느 분한테 들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본사 가서 전기세만 납부해버리고 시청료를 거부하는 방법은 있기는 하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불편하죠.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 시청료 거부 운동을 하려면 우선 시청료 징수에 법적으로 분리해서 징수하도록 우선 그거부터 해라. 그거부터 해놓고 시청료 거부 운동을 하는 것이 맞다. 만약 분리 징수를 하게 되면 KBS는 그 시청료를 현재 받는 금액의 10분의 1도 받지 못할 겁니다. KBS가 이런 상태니까 최근에 KBS가 1,000억의 적자 이상을 내고 비상경영 체제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오고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대로 하려면
시청료 거부 운동만 국민들한테 알릴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국회에서 시청료 분리 징수하도록 법부터 개정하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해라. 나는 그런 생각을 오늘 또 해봅니다. 최근에 와서는 일본 제품뿐만 아니라 상품에 일본 소재가 들어갔다면 그것도 배격하자. 이런 운동이 JTBC를 출발로 해서 최근에 본격적으로 여론화되고 있는 그런 바입니다. JTBC는 일본 TV 아사히가 3.08% 지분을 가진, 말하자면 TV 아사히가 JTBC의 제4대 대주주입니다. 그렇다면 JTBC가 이런 논리대로 한다면 JTBC도 친일 방송국이죠. 우리가 시청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방송국이 돼버렸죠.